이번 시간에는 198쪽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배웠죠. 이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첫째 줄. 순물질인 물과 혼합물인 소금물은 겉모습만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순물질인 물, 그리고 혼합물인 소금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맛을 봐야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독약이면 우리가 맛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맛을 본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맛으로도 물론 구분할 수 있지만 맛 말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바로 특징을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해보기를 보면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해보기의 목표, 자료를 해석하여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료를 해석하여. 이 자료는 바로 뭐냐면 요 그래프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 즉 그래프를 해석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보면 물은 이 파란색 그래프죠. 물은 보니까 가열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디부터 온도가 안 올라가냐면 100도부터 수평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이렇게 수평한 부분, 이렇게 수평한 구간은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물은 액체죠, 액체. 그래서 이 수평한 구간은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순물질의 특징이에요. 순물질의 특징. 수평한 구간이 있다. 근데 소금물은 혼합물이에요. 뭐와 뭐의 혼합물이냐면 소금과 그리고 물. 즉 얘는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입니다. 자, 이렇게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인 이 소금물은 가열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온도가 점점 오르다가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근데 소금물은 어때요? 100도보다 더 올라가죠. 여기 보면 자, 혼합물의 특징. 첫 번째,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그래프 모양하고 비교해 보면 밑에는 수평한데 위에는 수평한가요? 수평하지 않은가요? 위에 보면은 여기를 봤더니 어떻더라? 수평하지 않다. 자, 혼합물의 끓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끓였더니 어떤 특징이 있더라?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올라가고 수평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이 아니라 뭐죠? 계란 같은 거 삶을 때 소금을 넣는 이유.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잘 익겠죠. 더 뜨거운 데서 끓으니까. 자, 문제. 물과 소금물을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써보자. 여기서 그대로 여기 정리해 준 걸 씁니다. 소금물은 1번, 2번, 요것을 여기다 내용을 적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냉각시킵니다. 냉각은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0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평한 부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수평. 근데 소금물, 혼합물은 어떻게 되죠? 더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어는 점이 내려갔다. 그래서 내림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이 내려갔고, 두 번째, 수평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기울어졌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부분이 없다. 자, 혼합물은 어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건 잘 얼지 않는다. 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0도에서 원래 얼어야 되는데 0도에서 안 오니까 더 온도가 내려가야 오니까 잘 얼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별 5개.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항상 100도씨이고 어는 점은 항상 0도씨이다.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 끓는 점은 항상 100도씨 그리고 어는 점은 항상 0도씨. 이처럼 어떤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다른 물질은 100도에서 끓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물질과 모되는 구별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 순물질은 물질마다 물질의 특성이 다르며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되면 자, 이제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합물이 되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물질의 특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옆에 해보기에서 봤을 때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 소금물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소금물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또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고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고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수평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순물질 또는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여기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고력 키우기. 색깔이 없고 투명한 두 가지 액체가 있다. 이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하지만 얘를 끓여보면 가열하면 순물질은 한 군데,
그리고 혼합물은 두 군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이 섞여 있는 수, 나온다. 섞인 종류만큼 수평한 부분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또는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평한 부분이 한 군데죠. 한 군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둘, 두 군데. 이 두 군데가 바로 섞인 순물질, 액체,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액체들이 섞였을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액체들이 섞였을 때.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순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례들, 혼합물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자, 염화칼슘. 우리가 눈이 내리면 길에 막 뭐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이 염화칼슘을 길에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도로가 얼지 않고 질척질척합니다. 얼으면은 위험하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는 점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땜납. 땜납은 우리가 전자기기 이거 분해된 걸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전자기기를 이렇게 뜯어보면 그 회로도 뒤에 땜납으로 납땜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땜납은 납과 주석을 섞어서, 즉 섞는다는 말은 혼합물이죠. 혼합물을 만들어서 녹는 점을 낮춰 잘 녹게 해서 이렇게 회로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퓨즈.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퓨즈는 쉽게 녹아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지 않도록 이게 퓨즈의 역할이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